안녕하세요. 분당 사는 20대 여자입니다. 방금 일 끝내고 실컷 시엄마 욕하는 동료 얘기 듣다가 제 얘기 생각나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얼마 전 겪은 시어머니와의 한판 싸움을 공유해보자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6개월 차의 새댁이에요. 결혼이 뭔지, 결혼한 게 인생에서 얼마나 이득이 많은지, 혹은 잃을 게 많은지, 아직 신혼이라서 감이 제대로 오지 않은 그런 때이죠. 결혼 후에 제가 주로 느꼈던 기분은 그냥 1년간 사귀었던 제가 사랑했던 남자와 함께 한 집안에서 한 침대에서 잠들고 깬다는 그 설레는 감정뿐이었어요. 가끔 코를 자주 골아서 제 골머리가 제대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지만 그래도 그런 불편한 잠자리마저 다 무시하고 보듬어 줄 수 있을 만큼 이 남자가 좋아서 결혼하고 좋구나 싶은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좋다 생각하는 결혼을 절대 제 주변의 미혼이 친구들에게 권유하지는 않는답니다. 절대로요. 왜냐면 결혼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훨 다양하고도 많았기 때문이죠. 저는 결혼을 하고 보니 참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남편은 좋은데, 남편과 둘이 사는 건 좋은데, 그놈의 시엄마가 껴들면 언제나 얘기가 달라지곤 했거든요. 제가 또래 친구들보다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 정말 별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서울 사는 친정을 두고 직장을 분당으로 잡은 바람에 아예 이곳에서 자취를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이른 나이에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저처럼 자취하던 남편을 만나 서로의 자취방을 오고 가며 밥도 하고 연애도 하며 알콩달콩 지내다 보니 그저 함께 살림을 차려서 같이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더 빨리 해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서 집도 둘의 직장에 위치한 분당에 구했어요. 저희가 모아놓은 돈도 좀 있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자취방을 아예 부모님께서 전세를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만 빼도 돈이 1억은 되었거든요. 이것저것 합쳐 돈을 모아놓고 저희 친정에서 한 번 더 금전적 도움을 주셔서 괜찮은 브랜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물론 제 돈이 절반 이상 들어간 집이라 명의는 남편과 합의를 통해서 제 이름 앞으로 했고요. 사실 합의라기보단 아빠가 집 살 돈을 주면서 명의는 제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못을 박으셔서 남편은 아무렴 어떠냐며 알겠다고 했었었죠. 그렇게 집을 해오고 살림살이 같은 경우엔 남편이나 저나 자취를 오래 했었기에 각자 가지고 있던 가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뚝딱 서로의 보금자리가 생겨버렸죠. 남편에 대해서는 연애를 하는 와중에 굳이 서로의 가족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으니 잘 몰랐어요. 그냥 아버님이 회사를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신 것과 어머님은 따로 직장이 없으시다는 정도까지만 알았죠. 형제관계는 남편이 딱 외동이었던지라 전 솔직히 결혼할 때 남편 쪽에서 집 구하는데 절반이라도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 없이 저희 친정의 도움을 빌리는 것을 보고서 그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란 거 알았습니다. 굳이 돈이 없는 집에다가 억지로 돈을 요구하기도 그래서 전 계속 모른 척하며 괜찮은 척을 했고 그걸 남편도 살짝 눈치를 챘는지 자기가 결혼할 때 준비를 많이 못해와서 면목이 없다며 늘 미안하다는 태도에 사과를 내비치곤 했어요. 사실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누군가 먼저 미안하다고 면목 없다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면 같이 미안해지고 또 괜히 남모르게 가지고 있던 앙금도 사르르 눈독도 풀리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이 막 저희 친정아버지 돈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돈을 막 쓰고 돈을 빌리려 하거나 눈치 없이 굴었더라면 저도 확 정이 떨어져서 신혼이고 뭐고 한 번쯤은 싸워봤을 텐데 남편이 먼저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며 늘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고 저한테도 너무 잘해주니 오히려 남편이 안쓰럽고 또 제가 더 잘 보듬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와이프로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함께할 동반자로서 옆에서 남편을 잘 케어해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실제로 결혼하고도 내내 같이 직장인이고 돈도 비슷하게 벌어오는데도 제가 남편 손에 물 한 봉을 묻히기 싫어서 혼자 매번 출근 전이나 퇴근 후 밥을 차려놓곤 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또 눈치껏 자기가 아래서 빨래를 돌린다거나 청소기를 밀면서 집안 청소를 하곤 했고요. 참, 밖에서 보면 나무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깊이 들여봐서 먼지 한 털 안 나오는 부부가 어디 있겠냐마는 저희는 그래도 그 깊이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는 부부였기에
애정을 가지고 이상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갑자기 이 할망구 얘기를 하려니까 입에서 욕이 막 혼민정음 순서대로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데요. 시엄마는 이런 제가 늘 부족해 보이고 못마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이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양반이 꼭 저를 향해 남편을 하늘처럼 모셔야 한다는 말을 꺼내놓으며 남편을 더 섬기고 더 윗사람처럼 깍듯이 모실 것을 강요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거한잼이란 말 혹시 아시나요? 전 솔직히 거두절미는 들어봤어도 거한재미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매번 저한테 머릿속에 거한재미를 되새기고 각성하라며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절대 좋은 소리는 아닐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글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사자성어로 밥상을 누니까지 훅 들어 올린다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절 무슨 조선시대 양반어를 모시는 비천한 노비로 보는 건지 어디서 그런 저급한 단어를 꺼내들며 남편이라고 부인한테 무조건적으로 섬기고 우러러 보러 말을 하는지 처음 들었을 때부터 쭉 한결같이 익숙해지지도 않았고 구시대적인 말들에 살짝 소름이 돋았었어요.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개탄스러우실까 싶어서 말이죠. 친정 부모님께 사실 너무 죄송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제대로 시부모님의 자질을 따져보고 결혼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결혼 후에 처음으로 이 결혼이란 것에 대해 후회를 하기도 했었어요. 참 웃기죠? 신혼부터 남편이 아니라 뜬금없게도 시어머니 때문에 새 신부가 이혼을 생각한다는 게 말입니다.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꼴을 절대로 보지 못하셨고요. 함부로 대하는 것 자체의 기준도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으셨어요. 예를 들어 저는 결혼하고부터 쭉 같이 출퇴근하며 바깥일 한다고 고생을 하는 와중에도 남편한테 밥을 차려주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내 와이프가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하는 말을 하면 어디서 그렇게 당연한 걸 가지고 길을 세워주냐며 그런 대접은 남편이 받는 게 당연한 거다. 바깥일 하는 남편 모시고 섬기는 게 아내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저에게 칭찬이 아닌 훈계를 더한 잔소리를 하셨답니다. 제가 처음엔 그 말이 너무 웃겨서 저도 바깥일을 하는데요. 라고 시어머니께 바로 반문을 했더니 글쎄 노발 대발을 하면서 여자가 밖에서 일하는 거랑 남자가 밖에서 일하는 게 같냐고. 그리고 왜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하냐며 결국 되바라졌다고 혼만 나고 대화가 끝이 났어요. 졸지에 남편도 당황했고 저는 울컥해서 눈물이 나오려 하고 시어머니는 혼자 열이 뻗쳐 화만 내시다가 안방으로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시고 뭔가 대화의 끝이 제대로 해결도 안 되고 끊겨버려서 찝찝했는데 그걸 또 풀 사람이 없으니 정말 아무리 따지고 따져봐도 시어머니 성깔 모른 채 결혼한 제 잘못이 가장 크더라고요. 만약 무시를 하자니 앞으로 남편과 살아가야 하는 세월이 까마득한데 시어머니를 평생 무시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더 목이 죄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심적으로 시댁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날도 아닌데 음식을 한 상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진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는 밥을 딱 시아버님, 남편, 그리고 본인 거 세 개만 올려놓으신 바람에 제가 먼저 민망한 말도 오가기 전에 일어나서 제 밥이랑 수저까지 챙겨왔어요. 그걸 보고 남편은 벌써 미안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시아버지도 민망하셨는지 헛기침을 한 번 하시고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모른 척 그냥 앉아서 맛있겠다 이 지랄을 하고 계셨고 그냥 말없이 제 눈치를 보는 남편을 보며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어머님이 자꾸만 물 한 잔 따라오라고 혹은 냉장고에 양념 하나 더 있으니 통에서 꺼내 담아오라고 급기야 남편 계란 후라이 좋아하는데 깜빡했다며 밥 먹고 있는 저한테 계란 하나를 부쳐오라더군요. 이게 진짜 사람을 무슨 개똥을 하는지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정말 확다지가 확나서 열불나 죽으려는 그때 시어머니는 도망치듯 화장실 가야겠다며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시어머니 없는 자리에서 남편과 시아버지는 그냥 모른 척 밥만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게 또 쉽냐고요. 시어머니가 시키신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 소리를 하며 남편한테 너가 좀 해줘 하고 왕소심하게 말을 한번 꺼냈어요. 정말 처음으로 남편한테 도와달라 SOS를 쳤어요. 그런데 이걸 시어머니가 들었나 보더라고요.
식사 자리에 돌아와서 내내 제가 남편한테 너라고 불렀다며 넌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따구로 호칭을 쓰냐며 막 못 배워먹은 연인에 어쩌네 하며 불같이 화를 내셨고 급기야 심부름하느라 반도 못 먹은 제 밥그릇을 뺏어가서는 싱크대에 버리는데 와 저도 열이 받아 일어나서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남편이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안에서는 시아버지가 막 시어머니를 말리며 얘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구냐고 욕을 퍼붓고 계셨고 정작 남편을 떠받들라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화내며 내 아들한테 너라잖아 이 할방구야 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고 남편은 절 데리고 집에 가며 내내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뭔가 참 시엄마만 엮이면 제 결혼 생활이 필요하고 진절머리가 나는 게 다 포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제 의중을 파악하고 겁이 나 계속 사과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한동안 거의 왕래를 못했습니다. 못했다기보단 시어머니의 연락이 없어서 저도 딱히 연락을 먼저 드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날의 응어리가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저희 남동생이 결혼했어서 시부모님이 초대가 되었는데 아니 글쎄 이 할망구가 그날만을 의도적으로 기다렸나 보더라고요. 입구에서 한복 입고 몇 없는 하객을 맞이하고 있는데 보자마자 저희 엄마한테 야, 너 아들 결혼에 옷을 그렇게 입었냐? 하며 제 동생 커플들이 예단으로 맞춰준 한복을 지적질 하더랍니다. 그 바람에 엄마는 친하지도 않은 사돈이 반말을 틱 해버리니 어떻게든 분위기 무마를 하려고 기분 나쁜 티를 못 내셨는데 시엄마는 이게 또 만만해 보이셨는지 그날 결혼식에서 저희 엄마를 딱 두 번 마주친 모두 반말로 너를 시전하면서 인사도 아니고 덕담도 아닌 지적질을 하다 가셨다고 해요. 이 말은 저도 시 끝나고 엄마가 하소연을 하며 기분 나빴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뒤늦게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 이상하게 양가 부모님이 한자리에 모일 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굳이 저희 부모님을 본인 집으로 불러내기 시작하신 거죠. 절대로 서로가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이제라도 함께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아무 일도 아닌데 시댁으로 저희 부부를 불러내시고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연락을 하셔서는 오게 하셨더라고요. 저희도 시댁 가는 길 도중에 저희 부모님이 오신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시댁에 다 모이는 것도 절대로 본인이 음식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저한테 뭐 해오라고 주문하고 저희 엄마한테도 뭘 해오라고 주문을 하시는 바람에 막상 집에 도착해보니 저랑 엄마가 준비한 음식들로 모조리 상이 차려지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열이 받는데 꼭 사돈인 저희 엄마한테 야, 너 수저 좀 놔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밥 먹을 때도 묘하게 반말을 시전하시길래 제가 몇 번 어머님, 저희 엄마가 무지 편하신가 봐요? 하고 눈치껏이라도 알아들으라고 불편한 티를 내면 아무렇지 않게 나보다 어린데 촌두할 필요가 있나? 안 그래? 하며 약을 올리셨어요. 그렇게 기분 상하는 밥을 다 먹고는 하다하다 본인 TV 채널을 돌리겠다고 저희 엄마한테 야, 채널 좀 돌려봐 라고 일을 시키고 그 와중에 웃겨 죽겠는 건 우리 아빠는 무서운 건지 아빠가 바로 엄마 옆에 붙어있을 때는 또 야, 너 이딴 소리는 대놓고 못하는 겁니다. 잠깐 아빠가 물 마신다고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혹은 대화를 집중하면 안 들릴 정도의 TV 소리 같은 외부 소음이 있을 때에만 슬쩍 엄마한테 야, 너 이지랄 떠시니 제가 더 빡이 쳐버린 것이죠. 처음 한두 번은 어떻게든 어른들 다 모시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웃어넘기려는 엄마를 따라서 분위기만 살살 보고 있었다가 결국 세 번째로 모이게 된 날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날도 자기가 어디서 굴을 먹고 싶다고 굴을 사오라고 주문을 하신 바람에 저희 엄마는 또 사돈 드린다고 속 터지게 수산물 시장까지 가셔서 아이스박스에 굴을 담아오셨더라고요. 그렇게 굴을 펼쳐놓고 옆에 김장김치까지 저는 가지고 와서 상을 펼쳐놓고 같이 먹자고 시엄마가 부탁한 보쌈까지 다시 시댁 부엌 전자레인지로 데워서는 상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 챙기면서 가만히 있던 남편한테 물 한 잔만 좀 따라줘 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한 재미로 언급하시던 그 시엄마가 어디 안 가셨더라고요. 대뜸 남편한테 자신이 갖다 주겠다고 앉아있으라며 부엌에서 내보내더니 저희 엄마를 향해서 저 보란 듯이
물은 네가 따라 먹어 이년아. 라는 겁니다. 순간 밖으로 나간 남편까지 놀래서 뭐라 그랬냐고 부엌에 들어올 정도로 온 가족이 정적에 휩싸인 그때 시어머니는 또 아무렇지 않은 척 친하면 2년 전은 하는 거지 하며 웃어 넘기려 하셨어요. 전 이미 듣다 못 참겠어서 수저를 엉키려고 제 손에 한가득 쥐었다가 그걸 부엌 안에 있는 탁자 위에 턱 쏟아버렸고요. 제가 명색이 저희 엄마 딸인데 그걸 어느 자식이 가만히 듣고만 있겠냐고요. 남편은 제가 화난 걸 알고 안절부절하며 자기 엄마가 나쁜 뜻이 아니었다고 나이가 드셔서 할 말 못할 말 분간을 못한다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그딴 소리를 하니 또 열받고 섭섭하셨는지 대뜸 그걸 저희 엄마한테 푸시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아빠도 쳐다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감정 주체가 안 되었는지 막말을 모두 앞에서 하셨어요. 야, 수저 네가 갖다 놔라? 라고 제가 할 일을 엄마 보고 마저 끝나라는 식으로 심부름을 시키더니 급기야. 야, 이거 우리 아들한테 갖다 줘. 하면서 물 한 컵을 건네주더라고요. 끝까지 본인이 따라주지 않고 저희 엄마를 거쳐서 물을 아들한테 건네주려 한 시험. 아니 이 늙은 불려우를 개박살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복수의 칼날이 다 갈려버린 것이었죠. 엄마가 시장에 가서 사오셨다는 아이스박스에 들어있는 진득한 냄새를 풍기던 굴들을 아직 껍질도 안 까져서 길다란 굴껍질이 고기 한 차트를 내뿜고 있던 그 상자한 봉지를 한 손으로 저 망할년 진짜 다 죽었어 하며 씩씩거리면서 들어올렸고 또다시 저희 엄마한테 야, 넌 딸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어른들 앞에서 욕지랄이야? 라고 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면상을 향해 예고도 없이 봉지채로 탈탈 털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놈의 야야야, 야 이년아, 우리 엄마한테 호칭 똑바로 안 써? 하면서 굴껍질이 할망구 얼굴을 강타하는 와중에도 더 세게 쥐어받고 싶은 나머지 제 손으로 집어서 그녀를 향해 던져버렸어요. 비린내가 진동하는 곡물까지 탈탈 털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입고 있는 조끼 안으로 확 봉지를 집어 넣어버렸어요. 누가 보면 며느리 행패에 겁이 질린 나머지 오줌이라도 싸는 것 마냥 바지 아래로 순식간에 비린물들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옆에서 입만 벌린 채 충격받아 서 있는 남편을 향해 니네 엄마는 나이 처먹고도 할 말 못할 말 분간을 못하면 어떡해? 치매야? 하고서는 사과 제대로 안 하면 너 나랑 이혼이라는 통보를 한 채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오기 전에는 저와 저희 엄마 손으로 차려낸 보쌈 노여줄 상은 아빠가 통째로 뒤엎어버리며 이거 완전 개새끼들 아니야? 하고 또 한 번 화를 내주신 덕에 남겨진 음식에 대한 미련이 딱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집에 가자마자 비밀번호도 바꾸고 남편 짐도 다 싸놓고는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많이 기다릴 필요도 없이 남편은 시엄마를 끌고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우리가 이혼을 왜 하냐면서 자기 엄마가 사과를 할 거라며 남의 집 아주만 마냥 쳐다보던 남편. 그 바람에 시엄마는 저희 집에 와서 저한테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사과인지 사과하는 척인지를 아무튼 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곧장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가서는 남편과 함께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다더군요. 엄마는 또 그걸 시엄마가 사과하느라 보이던 정수리를 사진으로 찍어서는 저한테 사과 인증샷을 남겨주셨고요. 결국 시엄마가 고개를 조아렸으니 남편과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남편은 제가 언제든 이혼하겠다고 자기 짐을 다 싸서 제 명의의 제 집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 지극정성으로 제게 잘해주기 시작했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기적으로 저희 친정집을 찾아가 친정 부모님 밥을 차려드리고 아양을 떨며 자기 엄마가 저지른 죄를 어떻게든 친정 부모님이 잊어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물론 동시에 시댁으로는 절대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채 연락까지 모조리 차단을 해주고 있어서 저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거의 잊어버렸다시피 살고 있고요. 하여튼 어디서 남아선호 사상은 제대로 박혀가지고 남의 집 귀한 딸인 며느리가 소중한 줄을 모르는 건지 이런 못 배운 시엄마들은 제대로 홍군형을 내줘서 대하기 어려운 줄을 배우도록 해줘야 하더라고요. 그래야 며느리 잡다 지 아들 인생까지 통으로 팽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갱하더라고요. 살짝 껍질째 굴을 던져버려 죄송하긴 해도 아직 그날 굴껍질에 긁힌 상처가 이마에 떡하니 있는데 그걸 보니
또 속은 얼마나 상쾌하고 통쾌하던지. 전 요즘 시어머니 생각을 하며 통쾌 상쾌한 기분을 느껴보려 껍질 달린 게부터 딱새우까지 정말 열심히 먹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